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칸트 이전의 견세철학 부분 제가 텍스트로 보충을 한번 나눴는데요. 텍스트 보충에 이어서 경험론과 관련돼서 데이비드 휴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먼저 핵심을 나누자면 상상력, 실제가 아닌 허구로 동일성을 만들어낸다. A와 A-. 동일한 A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A-라는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상력인데 이게 실제가 아닌 허구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오늘의 핵심 나눔 개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자료로 사용한 부분은 휴메 자양화동일성 개념이라는 안세권 씨의 범한 철학 교체서 33집 2004년 여름 논문의 일정 부분들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일정 기간 동안 바라본다고 하자. 이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각들의 연속으로 마음이라는 극장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각들이 연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는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변적인 변하는 지각들을 통하여 하나의 불변하는 동일한 대상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데아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하나의 대상이죠. A라고 했을 때 나무라는 표현을 해도 되고요. 예컨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잠깐 돌리면 나는 시선을 돌리기 전에 가졌던 지각들과 그 이후 가진 지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각들이 비록 그 자체로는 각각 분리된 것들이지만 마음속에선 서로 인접하여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동안 상상력이 이게 왜 제가 나누냐면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경험론자들 중에서 데이비드 휴먼은 아무런 정말로 정신이 어떤 구성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을 왜 나누냐면 이게 실제 정말 참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근데 허구라고 하면 능력이 없다 라고 했을 때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과 관련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앞뒤 지각들을 유사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연속적 지각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각들이라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합리론에 대한,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적인 것.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 동일한 나무라고 하는데 시간의 변화 안에서 이건 유사함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유사함을 통한 인식에 대한 개념도 생각이 나네요. 이 유사함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데아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주는 지각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엄밀히 살피면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수시로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대상 자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나의 마음이 꾸며낸다는 것이다. 이 동일성의 관념은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에너스트 마허, 그다음에 하이에크, 비트겐슈타인, 실존주의자들까지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연결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정당화해줄 불변적이고 부단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상 이 고정된 이데아의 실체처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세계는 가변적인 시간의 세계이니까. 어쨌든 휴미 보기에 인간의 마음은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원리라면 동일성의 관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동일성의 관념과 관계의 관념을 혼동하는 성향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 성향은 너무나 강하기에 우리가 반성에 의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교정하고 더 엄밀한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상상력에서 이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다. 우리의 마지막 방책은 상상력에 굴복하여 서로 다른 관계된 대상들이 단속적이며, 이 연속적이란 말하고 대비되는 연속이 아니라 단속, 끊겨있다는 거죠.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데아적인 그 무엇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각들의 다발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힘이란 지각들을 결합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휴문, 동일성이 그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결코 할 수 없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동일성은 단지 지각의 행렬을 합의라는 것으로 요청된 가정이다. 회의적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 지각들이 본래적 특성, 즉 분리성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상력 속에서 지각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오직 상상이라는 허구 속에서. 휴미 인용문 끝에서 제기한 선언적 질문은 이미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이다. 창백하고 무기력한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문 상상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상상력의 도움을 받은 유사성과 인과가 어떻게 다양한 지각들을 결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휴문 유사성과 인과가 지각들을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성질들이라고 규정한다. 이 두 성질은 비록 상상력에 의해 작용을 하지만 저 무기력하고 고정불변하는 정적 동일성과는 달리 이데아적인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개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이 결국 만나는 것,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데이비드 휴머를 보고 오늘에 집중하고자 하는 법은 전부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냐면 한 개념, 나무 다시 나무 다시 얘네를 나무로 보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이데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은 집중을 해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을 오늘 초점을 둡니다. 동적 동일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주예요. 휴문 정적 동일성에 대신에 이데아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그 실체 이런 거에 대신에 완전한 동일성 혹은 엄격한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동적 동일성 대신에 불완전한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지각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사성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휴메에 따르면 기억은 이러한 연결에 좋은 예가 된다. 기억은 과거의 지각들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는 그 대상과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유사한 지각들을 자주 배열함으로써 상상력을 하나의 고리에서 다른 고리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전체 고리가 마치 한 대상의 지속처럼 여기게 할 수 있다. A인데 마치 A인 것처럼, 하나의 A인 것처럼. 그런데 기억의 문제점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등장하는 것이 인과이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원인들과 결과들의 연쇄를 기억 너머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즉, 지각들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자아까지 닿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자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불변하는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데이비드 휴먼이 이제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와 관련돼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변하는 나,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그 개념, 이데아적인 어떤 느낌을 주죠.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그 쪽을 보면 데이비드 휴미.
유사성과 인과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심리적 연속성 개념은 휴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보다 유연한 주장을 하게끔 이끌어준다. 인과에 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정신의 참된 관념은 정신을 서로 다른 지각 또는 서로 다른 존재의 한 체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각 또는 존재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 함께 결속되고 서로 산출하고 파고하며 영향을 미치고 서로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제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휴미 정신활동을 순전히 지각들의 연속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식의 독립적인 실체를 전제하지 않은 채 이데아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각들의 뭉치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제가 아까 휴미 이후로 윌리엄 제임스부터 실존주의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왜 그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각들의 뭉치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안에서 지각들이 자체적으로 인과 법칙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말한 동적 동일성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특징은 지각들이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이전에 동일성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각들을 초월한 위치에 서서 지각들을 소유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말이다. 휴먼 지각들의 인과적 결속을 공화국에 비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가장 적절하게 영혼을 공화국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체에 비유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성원들이 지배와 예속이라는 상호간의 매듭에 의해 합일되는 그 부분들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동일한 공화국을 이어갈 다른 사람을 낳는다. 동일한 하나의 공화국은 그 구성원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법률과 체제도 바꾸듯이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은 자신의 인상이나 관념 등과 함께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향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그의 여러 자질들은 인과관계에 의해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 휴미 제시하는 새로운 동일성의 배후에는 물론 상상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 상상력의 역할은 지각들의 내부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일에 국한된다. 만약 상상력이 지각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월권하여 지금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칸트가 데이비드 휴메의 책을 읽고서 마침내 그 눈에 가리고 있던 막이 벗겨졌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개인적인 확신이랄까요?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상상력인데 이거는 허구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지각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월권해서 이데아적인,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객관이라고 해버리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칸트의 주장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여기서 동일성이 관념들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말은 관념들이 자체 결합력이 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을 언제 획득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상상력에 의해 발생되는 전이의 속도나 부드러움이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상상력의 활동이 매우 미묘하다는 말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동일성이 특정한 어느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각들의 흐름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성질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동일성이 실체가 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데, 휴먼 앞에서 아무리 완벽한 동일성도 지각들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동일성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관념이나 지각들의 관계 속에 환원된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면 결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휴미 인정하고 싶어하는 자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현대 해석학
실존주의, 화행이론, 뭐 이런 그런 삶을 뭐 따지고 뭐 이런 쪽에 하는 쪽에 굉장히 이런 회의주의가 결국에는 자리 잡은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충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다시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정신이 인간의 정신이란 구성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립된 사건들로서 그 무언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읽어본 자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으로 이게 동일하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허구다, 실제가 아닌 허구다.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하는 것을 구성 능력을 사실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야. 합리론과 다르게 합리론은 실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읽었던 그 논문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험론자들 역시 사실들은 전적으로 완전히 알려진 것이라는 결론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동일성의 혼점으로 환원되고 만다. 여기서도 아까 논문에서 봤죠. 상상력으로 인한 허구로서 완전하게 알려진 것들을 동일성으로 동일성이라는 허구적인 동일성으로 이제 그 능력을 발휘를 하죠. 만일 그들이 절대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말이다. 즉 지식의 주체인 인식자의 정신이 창조적이라기보단 순전히 수동적이고 지식의 객체, 대상은 지식의 주체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들을 삼켜버리는 논리에 대한 합리론의 주장이 없으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칸트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A는 A다. A는 A다라는 것에 대해 B는 B다, C는 C다 라는 완전 이데아적인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하여 말할 수 있을까? 칸트 후기의 관념론자들의 경험론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 진리체계의 전제 없이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부분에 있어서 칸트적인 부분, 오늘 제가 데이비드 휴me 거를 보면서 생각이 난 칸트적인 부분과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절대적인 진리체계에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이데아적인 체계에 참여하긴 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관이에요. 객관에 참여하면서도 무언가 객관이 있지만 그 객관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주관을 객관으로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칸트적인 부분과 플라톤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지난 시간에는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다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췄다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나무,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이 이데아적인 객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시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주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를 동일성으로 파악을 하는 그 객관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사실은 허구적인 것, 그래서 그건 객관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초점을 바꿔서 플라톤적인 부분과 칸트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보충 나눔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